저 이 돈만 받고는 못 간다니까요. 아니, 수고비셨으면 됐지. 병원비를 달라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 새 집이라서 내가 여기서 일하는 한 달 동안 병이 났다고요. 이거 봐요, 이거. 머리는 지끈지끈 아프지. 기침은 하루 종일 해대지. 게다가 눈은 뻑뻑하지. 이게 다 새집증후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병원비 물어줘요. 참 이상하다. 난 멀쩡한데. 아주머니만 왜 그러시나? 멀쩡하다고요? 이거 한번 볼까, 이거? 이거? 가려워서, 긁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려워서 못 살겠다고 전화통화하는 거 다 들었거든요? 아주 뭐 웃긴 아줌마다 보겠네, 아주 그냥. 아무튼, 책임져라! 산재야, 산재, 새로 지은 집이나 건물에 입주한 후 몸에 전에 없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통이나 눈 따가움, 또 감기 증상의 지속, 피부 가려움증 등을 호소하는가 하면 기존의 천식이나 아토피성 피부염 등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악화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새 건물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로 인해 나타나는 몸의 이상 증상을 새집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건축 재료로 많이 쓰이는 방부제나 접착제 또는 실내 장식을 위한 여러 가지 페인트나 또는 스프레이 같은 것에 함유되어 있는 포름알데하이드나 미세먼지 같은 것이 우리의 피부를 자극하거나 또는 호흡기를 자극하고 또는 2차적으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 새집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새집증후군의 증상은 일단 그 유해 물질이 우리 몸을 자극하는 데서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 그 물질에 의해서 2차적으로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는 것, 그리고 피 속에 흡수되어 몸을 돌아다닐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 증상은 눈에 자극이 되면은 접촉성 결막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안구 건조증 같은 것이 올 수 있고, 코에 자극이 되면은 비염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기관지 점막에 자극이 되면은 기침을 일으키고 천식 같은 것이 있었던 분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에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켜서 알레르기성 피부염, 비염, 결막염 다 일으킬 수 있고, 피 속을 돌아다니다가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증상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아토피로 고통받고 있는 또 한 명의 소년 대현이를 만난 것은 1월 말의 일이다. 얼굴 피부는 쭈글쭈글 노인처럼 변해버렸고 목 부위도 중증이라는 감추기 위해서였겠죠. 근데 어차피 뭐 봐야 하지 않겠느냐 좀 보여다오. 아토피 관련 취재를 여러 번 해봤지만 저렇게 끔찍한 상태는 처음이었죠. 이 아침 시간에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고 또 저 고통을 우리가 함께 분담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아토피는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드리기 위해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하시네요. 이동철 씨는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20살 될 때까지 아토피가 무슨 병인지도 몰랐다는데. 네, 말레이시아는 이거 뭐죠? PVC 장판, 벽지 이게 없어요. 염화 비닐이요. 염화 비닐. 네네. PVC에다가 톨루엔 벤젠. 동철 씨 증세가 점점 악화되자 어머니가 팔걷고 나서서 알아봤답니다. 2005년 귀국할 때까지 20여 년을 거의 말레이시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토피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우선 벽지부터 바꿔야 한다. 실내 공기가 제일 무섭다라고 하더랍니다. 새집증후군을 줄이는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베이크아웃으로 난방을 가동해 실내 온도를 높여 마감재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다음 환기를 통해 줄이는 방법입니다. 우선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습니다. 오염물질이 많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실내에 있는 수납 가구의 문과 서랍을 전부 열어두고 새로 산 목재 가구가 있다면 종이나 비닐을 벗겨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를 35에서 40도 정도로 올려 6시간에서 10시간을 유지합니다. 이어서 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 한두 시간 정도 환기를 시킵니다.
이와 같이 난방과 환기를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서랍장과 벽지 등에 피톤치드 원액을 뿌리는 방법입니다. 피톤치드는 천연 나무에서 항균 물질로 일종의 그 포르말데히드를 중화시키고 새집중을 갖다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크 벽지, 가구 내부에 뿌려갖고. 피톤치드 액기스를 새집의 벽이나 천정 등에 뿌리면 포름알데히드와 각종 독성 물질을 정화해줍니다. 특히 붙박이장과 거실장, 싱크대, 신발장 등의 가구류는 서랍과 선반을 분리한 후 살균 후 코팅 처리해 새집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 표면뿐이 아니고 내부에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은 안에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무가 부족한 나라라 대부분이 합성나무인데 거기서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또 마루바닥에서 올라오는 본드 냄새와 시멘트 독은 친환경 마루 코팅제로 코팅해 유독물질을 차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새집 증후군을 줄이기 위해서는 벽지나 서랍 등 유해물질이 나오는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우리 집에 딱 맞는 공기정화식물 넘버원 3번째 바로 새집 증후군 편입니다. 실제로 새집 증후군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또 다른 사례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 집에 이사 와서 어떤 증상이 있었나요? 겨울에 이사 와서 제가 환기를 제대로 못 시켜서 그런 건지 아이가 계속 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긁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긁고 하다 보니까 상처가 나고 팔에 착색이 돼서 까매가지고 아토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잠도 안 오고 계속 긁게 돼요. 그렇죠. 이처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에게 아토피나 비염, 천식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새집 증후군. 신축 건물이나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집에서는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포름알데히드. 합판이나 타일 같은 건축 자재나 페인트 등에서 많이 배출됩니다. 포름알데히드의 실내 기준치는 0.08 ppm. 사례자의 집 구석구석 수치를 확인해본 결과 평균 0.19 ppm으로 기준치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았는데, 이처럼 유해물질이 가득한 새집에 두면 좋은 공기정화식물 넘버원은 무엇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관음죽입니다.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관상용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관음죽.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 정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포름알데히드 기체를 비닐팩에 담아 관음죽이 들어있는 전문 실험 박스 안에 주입합니다. 현재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1.56 ppm. 1시간이 지난 뒤 1.27 ppm으로 줄어들었는데, 다시 3시간이 더 흐른 뒤 포름알데히드의 농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알겠네요. 그 결과는 0.31 ppm. 실험 4시간 만에 무려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수치. 새집 증후군에 딱 맞는 공기정화식물 넘버원으로 관음죽 인증. 이 밖에도 남천, 라벤더가 함께 선정됐습니다.